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371페이지 양가로 16번 가산세라고만 돼 있으면 가산세 다음에 및 가산금 이렇게 그 제목을 좀 수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 이렇게 해놓고요. 양가로 16번 요것도 별표시였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31회 시험에서 이제 가산세 가산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펴놓고 설명을 쭉 듣고 교재는 이따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쪽 한번 봅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어떤 구조 속에서 징수방법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를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가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산세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신고 납부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시험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요 조세에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시킵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아까 징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에? 아까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 얼마 내라고 보냈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 가산세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자 특징이요. 가산세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시면요. 가산세 종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있죠.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가 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있죠?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지나도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요 4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과소신고에 따르면 40%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0%는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웃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 잘못해서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옛날에는요 무조건 20% 정도였었어요. 신고인 하루만 딱 지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든 아니면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았든 아니면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든 무조건 20% 가산세 적용되는데 불합리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어쩌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랑 잔머리 써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랑 또 적게 신고한 사람이랑 똑같이 가산세 부과하면 불합리하니까 지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40, 20, 10% 적용합니다. 이것을 숫자를 27회 시험 때는 이걸 100분의 50으로 바꾸고 100분의 2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나왔는데 그때 정답이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 20%. 이게 이제 옳은 지문으로 고른 문제도 나왔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자, 신고 납부기한 있죠? 예를 들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세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한 금액 또는 과소납부한 금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요 0.025%. 자,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죠. 그래서 0.0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요, 요게 이제 지방세 같으면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국세에서는요,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안 바뀌고, 근데 국세에서는 내년도에 이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것이 내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바뀌냐면 납부 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어져 있었는데 시행 시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요. 근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종류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40, 20, 10%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얼마? 0.025%, 10만 분의 25 이렇게 적용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금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가산금 소개하기 전에 그 교재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봅니다. 371페이지 보시니까요. 371페이지 양가로 16번에서 동그라미 1번 가산세입니다. 의어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과태료나 과료는 벌금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기 비춥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우리 아까 가산세가 20만 원 적용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다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뭐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372페이지 니은번입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율 40, 20, 10%가 적용되며,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일 얼마? 0.025%가 적용된다.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쭉 밑줄,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5% 밑줄 쫙이야 적용된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또 기본서 나오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산금 있죠?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산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요, 가산금은 그 납부 기한이 있잖아요. 그 납부 기한 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요 가산금입니다. 자, 보시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이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금은 아까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조세에 자, 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했어요? 포함시켰잖아요. 자, 100만 원에다가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가산금의 종류는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요. 일반 가산금과,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가산금을. 그랬을 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소개하기 전에 애초에 딱 말씀드리면요, 가산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세 가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산금은 국세에서는 요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통합을 시켜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서, 국세에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세만 남아 있어요. 진짜 그냥 삭제하려면 다 삭제해버리고 법을 바꾸려면 지방세, 국세 똑같이 다 바꿨어야 되는데 국세만 바뀌고 지방세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만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은 나눠지는데, 일반 가산금은 고지서에,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건축물 분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죠?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3%, 일반 가산금 3%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면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있죠?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요거 0.75%예요. 그러니까 1만 분의 75. 자, 그래서 0.75%씩 중가산금이라는 게 정됩니다. 이 일반 가산금 3%에 더해지는 건데 0.75%씩인데 끝까지 버티면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에 한해서만 여기 이제 중가산금이 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0.75% 곱하기 60이니까 60개월이니까 1년 12달 하면 5년이죠? 그러니까 0.75% 곱하기 60이면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45%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고,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지방세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요.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납부한 날을 따져봤더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다 그러면, 자,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480만 원.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면 그러면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418%. 그래서 480만 원의 일반 가산과 중가산 가산금이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자,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교재를 보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니까요, 372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산금에서 의의입니다. 가산금이란 조세를, 자, 납부기한까지 미술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고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말한다.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여기 비출입니다. 또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와닿진 않는데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의 구분, 일반 가산금이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조세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3% 깔아놓고요,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체납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 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한 조세의 1만 분의 75, 그러면 0.75%입니다. 0.75%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한다 밑줄.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밑줄입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미만, 이하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입니다. 중과상금을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해요, 안 해요? 30만 원 빼고 아래 금액을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네? 30만 원이면 빼고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경우 뭐 어쩌고 이어지는 얘기는 나중에 배우고요. 디귿번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밑줄이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산금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들이 또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요, 가산세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은 적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예요. 그럼 애초에 세금을 만들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만들 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디귿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박스에 이어지는 얘기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시행되는 게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회 시험을 세법을 공부했던 분이 계시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국세입니다. 국세만. 지방세는 아니고 국세만 그래요. 국세만 납부지연가산세. 종전에 여러분 보세요. 종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산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 납부기한 내 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뭐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고지서를 발부할 때 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헷갈린단 말이죠. 구별이 안 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구별해요? 또 헷갈리고 또 중복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이요. 고지서에 진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적용되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적용됐어요? 0.025%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친 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종합부동산세. 아직은 종부세를 안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오늘 배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나중에 또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세금은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아까 배웠잖아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 하는 세금이라고요?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원칙적으로 얘는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정부 부과가세예요. 부과가세. 정부 부과가세 하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자, 만약에 미납부를 했다, 종부세를.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종합부동산세, 일단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요게 적용되는데 3%가 일단 깔아놓고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로 지날 때마다 이제 0.0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거기서 날라온 거 이거. 그래서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의무자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해야지만 신고 납부 선택되는 거니까.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10%가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떻게 내년도에 이제 이게 시행되는 건지. 자, 보면 종부세나 하여튼 이런 겁니다. 고지서 기준 납부지연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납부지연 가산세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적용되고요. 근데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러면 내년에 국세 어떻게 적용된다는 얘기냐? 납부지연 가산세가 먼저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양도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40%, 20%, 그 다음에 10%. 요거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가 적용되는 거냐?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지만 국세에서는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요거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신고기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되는 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내년부터 이제 종부세는 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이런 식으로 적용되도록 내년부터 이제 개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아도 이런 거라는 거, 이렇게 바뀔 얘기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다음 순환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돼서 종전의 지방세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372페이지를 봅니다. 자, 보시니까 납세의무자요. 납세의무자. 가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가로 신경 쓰지 말고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에 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가로 신경 쓰지 말고 까지. 국세의 납부. 가로 신경 쓰지 말고 내려와서를 하지 않으려거나 아니면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납부하지 않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요 그 곱하기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기간 또는 납세 고지일로부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외하고 하여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라는 게 현재는 1일 0.02%입니다. 아유, 길게 돼 있는데 결국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2%의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요.
2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건 많이 환급 받았을 때, 초과 환급 받았을 때 얘기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73페이지 3번을 봅니다. 자, 2번 초과 환급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루하루 0.02%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봅니다. 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100분의 3 적용되는데요. 밑줄 쫙이고요. 가로 안에 또 밑줄입니다.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종부세처럼 몇 프로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3% 일단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번처럼 그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1일 얼마예요? 가로 밑줄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요거 합한 게 납부 지연 가산세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이게 처음부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있어요.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1일 0.02%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종전에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에 가산금과 지방세 가산금, 그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슷한 거를 합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정도예요. 자, 요런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이렇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 3%,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 적용되고요. 지방세는 이렇게 가산금이 있고, 국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이제 어떻게 했고? 삭제됐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시켰고,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 많은데,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서 뭐 2학년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얼떨떨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수련에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려울 거 없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세금들, 특히 지방세 같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데 국세에서는 이제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뭐로요? 납부지연 가산세로요. 양도세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방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가산금이요. 자,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에서는 이제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그냥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가산금,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 나머지 용어들은 읽어보는 거고 모르겠으면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374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5페이지 제2장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시험에서 제가 31회 시험 대비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안 중요하다고 그랬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2장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합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별표시도 만점은 3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거의 된다, 3개. 출제 가능성이 자주 출제되고 아주 출제되는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다. 또 출제될 수 있다. 자, 2개. 가끔 출제된다. 올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는 거다. 별표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 2월 과정부터는 이제 기본수 과정부터는 별표시를 다시 또 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인문 과정은 하나만 제2정에다가 크게 해놓습니다. 별표시 하라고 하면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사탕 마냥. 진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크게. 별표시 크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을 제가 좀 지우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사진 찍으시면 찍으시는데 다만 요것도, 오늘 끝날 때 여러분들 이제 2번째 시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복습 자료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돼 있고 필기 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때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따 나눠주셔서 보는데 보시고 복습하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우는 복습하죠? 그럴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복습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던가, 아니면 저랑 아이 컨택 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복습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PPT로 OX 또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같이 다시 한번 문제로서 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복습해드리죠. 자,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대충 오늘 수업하는 방식을 대충 보니까 세법은 수업 시간 전으로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집중해서 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차근차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웃기만 하고 대답 안 해? 될 것 같지,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근데 처음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이 딱 들었는데 있죠? 지난주에 배운 내용 하나도 안 까먹고 다 이해하고 쫙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고, 물어보는 족족 다 돼 있고, 자, 오늘도 배워요? 그럼 다 돼 있고, 이제 12월 말 해가 이제 바뀔 정도 되는데 딱 돌아보니까 기초인문과정 지금 첫 주부터 배운 내용이 12월 말이 돼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인구 100만 명당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 분들. 근데 나 왕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공부 잘했어요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언제 그렇게 잘하셨냐 보니까 30년 전 40년 전 그때 그렇게 잘하셨대요. 아이고,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저 이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다 그 이제 뇌도 노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알려주면,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있잖아요.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한번 알려줬는데 있죠?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하나 알려줬는데 그냥 다 뭐 두세 개 다 알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또 한두 달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감 잡아서 내가 이제 알아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공부하고 저희들한테는 고마움도 없고 자기적 공부해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라 저를 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이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요.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또 알려주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또 알려주고, 그래서다가 또 다음에 또 알려주면, 하나 알려주면 또 겨우 하나 받아들이고, 또 그것도 시간 지나면 까먹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 생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근데 공인중개사는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8, 9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살고, 또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알려줍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합격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고맙다고요.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진짜,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면서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아침에 나와서 저희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12시, 저 집에 가면 12시잖아요. 자,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서 또 그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또 씻고서 또 뭐 작업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원고 작업하고, 또 뭐 자료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 돼서 또 새벽 2시 돼서 잡니다.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합니다. 저 같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런 생활을 해요. 근데 물론 토요일 하루 오전만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오후에 또 특강이 있을 때도 있죠. 이렇게 하면 자기 생활도 없이 막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회의감이 들어요.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회의감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그 피로가, 또 저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감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내년에도 열심히 열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내가 열강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제가 생과 관련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흐뭇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내년에 또 열심히 열강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을 저희가 좋아한다고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다음 주 되면 까먹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한테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저희들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교수님 제가 합격만 시켜주면요, 제가 합격만 하면요, 그러면 제가 시험 끝나면 뭐를 사줄게요, 뭐를 해드릴게요, 막 찾아올게요 막 하는데, 대부분은 안 와요. 합격하면 다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처럼 안 오고 그러는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간에 그 말 한마디가 서로 힘내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실망할 거 없어요. 까먹고 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고요. 저도 이 세법과 관련한 법에 관련한 이런 것들은 한번 들으면 또 금방 잘 또 안 까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그 개정된 내용을 첫날 월요일 날 첫날 강의할 때는요 개정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첫날 강의할 때는 딱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약간 버벅대면서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아침 저녁으로 하죠. 화요일 되죠. 그러면 2번 반복하죠. 수요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모르게 돼요. 토요일까지 딱 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게 돼요. 똑같은 내용을 5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까먹으면 또 보면 돼요. 그래서 자책할 것도 없어요. 아유, 난 안 돼요. 아유, 무슨 머리가 굳었나 봐요. 아유, 안 돼요. 저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안 돼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 한다? 또 보면 돼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처음에는 공부 양을 너무 다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렸지만 이걸 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알고 가시면 되고, 또 까먹으면 반복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자,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요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요거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 어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분이 이걸 뒤바꿔서 내는 분들도 있는데,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놓고 틀린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고요? 법률에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안 나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요,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죠.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제가 첫날 제 여동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지만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부과됐어요? 취득세가. 그럼 보세요. 자, 취득하는 때라는 것은 잔금 치르거나 등기 안 돼서 잔금 치르거나 그랬을 때 그 취득자는 그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취득할 때 납세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자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근데 추상적이야.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면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시험 지문에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배웠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계산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 의무자가. 근데 여러분요, 납세 의무자가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던지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냐면요, 계산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는 때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또는 국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아니면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얘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 납세 의무가 어느 때 소멸하느냐? 세금 납부하면요. 세금 내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재산세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수상조 성립하고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어느 때 납세 의무 수상조 성립하느냐? 얘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그 과세 기준일 미리 말씀드리면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 기준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취득세 같은 세금을 보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아직 잘 안 배워가지고 어떤 세금인지 와닿지 않을 텐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할 때 부과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할 때 부과합니다. 근데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 갑이란 사람이 1월 달에 어떤 재산을 사서 3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정이란 사람한테 10월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리 답을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모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려줘야지 뭔가 극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되고. 자, 봅니다. 과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어떤 세금들이 그러냐? 재산세. 그 다음에 나오면 누가 같이 나와야 돼? 여기 따라서 누가 같이 나와야 돼? 같이 유상종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제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고요. 안 바뀌면 그냥 특정부동산분입니다. 소방분은. 예,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요 과세 기준일이 있고요. 매년 언제 되면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다음 중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다 같습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예,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게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살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재산세죠.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2020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 물건으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을 때 이 건축물은 당해연도 2020년도 재산세 대상이 될 것인지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봤더니 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요. 그래도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요. 1년분 재산세 중에서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은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 안 하는 것으로 안 분해서 부과해야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그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 기준을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매매하는데 나중에 또 재산세 배울 건데 2019년 만약 2020년 5월 31일 날
매수인 을이 잔금을 치렀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었겠죠?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세 받고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때 누가 납세무자 될 거냐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과세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이래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은 안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자, 그래서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결정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결정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미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 그러면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느냐? 정부가 세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다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원칙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정부과세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신고나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를 발부했어.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1월 달에도 조금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뿐이지 1월 달에도 이런 것들 또 설명합니다. 또 듣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또 괜찮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하고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과세 기준일이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종부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과세 기준이 있는 세금이 또 있어요. 주민세 일부가. 그런데 보세요. 주민세요. 재3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또 까먹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재3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사람한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그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이 재3분 주민세예요. 또 균등분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구 내에 있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날라오는 고지서가 있죠. 주민세 고지서. 그때 주민세입니다.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록 전입돼 있으면 그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저희 동네는 12,000원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주민세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네. 어떻간에 좀씩 다릅니다. 이 재산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얘네들도 매년 언제 내면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다시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X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 아니, 얘는 언제라고요? 7월 1일입니다. 비교해서 알아줍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75페이지인데 교재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 교재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